자, 이제 보시면, 책에 보시면, 2페이지 봐봐요, 2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영어 정의편에서 그, 실제 결과주수랑 나와 있는 데 있죠? 그 영어로 같이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수확량의 산정. 우리가 결국에는 보험금을 가피자로 해서 계산하고 피해율은 평수비평으로 계산하죠. 결국에 수확량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해결되죠. 자, 그래서 수확량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아마 이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수확량의 산정에 대한 표를 시각적으로 여러분한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것이 과수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답일 수도 있어. 전답. 자, 그러면 전답인데 거기서 보시면 조사 종류가 나오죠. 조사 종류가 지금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품목이 다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무슨 조사예요?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 모든 품목에 대한 공통적인 조사 방법이 표본조사예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의 경우는 뭐뭐에 해당되어 있어요? 작물 중에서 전수조사는 뭐뭐 있어? 기계로 수확하는 게 뭐뭐 있었죠? 벼, 밀, 농작물이죠? 그죠? 또 뭐가 있었어요? 콩도 있었죠, 콩. 콩도 전수소 있죠? 또 전수소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특정 이용 방식. 인삼 경우도 있었죠? 인삼도 해당되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일단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모든 작물 공통적으로 있어요. 왜냐면은 한정된 시간에 조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종류에 표본조사 있는데 여기 밑에 집에 가시면 조사 대상 주수란 말도 있고 조사 대상 면적이란 말도 있죠. 그죠?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면적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표본이 성립돼, 표본. 표본조사를 통해서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란 이야기죠. 자, 표본조사를 통해서 하는 표본조사 대상이 되는 주수라 이야기예요. 또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면적인 거예요. 그 수확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표본 구간에서 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표를 보세요. 이 표를 갖다가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축은 면적 축이에요, 면적. 과수로 따지면 무슨 축이에요? 과수는 주수, 가입을 면적 단위로 한 게 아니라 주수 단위로 가입을 하죠. 과일은. 그러니까 과일은 주수로 되어 있고 다른 넘버 작물은 면적이에요. 면적에 대한 축의 얘기가 면적 축. 자, 여기는 무슨 축이냐면 수확량 축이에요, 수확량. 수확량축.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이 바로 표본 구간이야, 표본 구간. 표본 조사를 해야 될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죠? 저기가 바로 표본 구간이에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 뭐냐면 넘밭작물로 따지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 뭐가 돼? 면적이 되죠. 여기는 조사 대상,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한 구간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는 조사 대상 과수 경우는 수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됐어요? 그러면 세모하고 세모하고 가입표하고 세모하고 동그라미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입표는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논밭작물에서는 이게 뭐예요? 고사 뭐예요? 면적 그러죠. 고사 면적 그래요. 여기 과수에서는 고사 주수 그래요. 고사 주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뭐냐면은 안 죽어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죽어버렸는데 여기는 안 죽었어.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수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수확 면적 그 다음에 기수확 주수. 자, 가위표, 세모, 동그라미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연상이 되나요? 그럼 세모는 뭐예요? 그럼 세모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이 세모거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 과실에서는 미보상 주수가 돼. 과실에서는 미보상 주수라고 얘기돼. 그 다음에 저쪽에서 논밭작물에서 미보상 면적이 돼. 근데 앞에 논밭작물 뭐가 또 붙어요? 추가적으로 타작물 그렇게 돼 있죠?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그렇게 표현하죠. 그럼 대충 저기 표로 봤을 때 그림에서 전달되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면적은 그 과수원 전체 면적이니까 실제 경작 면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실제 결과 주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경작 주수가 아니고 실제 결과 주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가입 면적이나 가입 주수란 말이 나오죠. 그죠? 가입 면적이나 가입 주수가 나와. 그거는 실제 경작 면적과 실제 결과 주수가 전제돼 가지고 그걸 가입을 했겠죠. 근데 가입할 때 인수할 때 가서 확인했더라면 똑같아야 맞죠. 그죠? 조사를 갖다가 제대로 안 하니까 가서 보면 차이가 날 뿐이지. 자, 이건 실제 경작 면적, 실제 결과 주수는 전체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근데 이 세모, 가입표, 세모 동그라미는 뺀 나머지가 표본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조용히 들으라고 하시죠. 이해되죠? 어렵죠? 그래도 몇 프로 의미가 없는. 이제 테이블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수학 계산이 아주 개운해져 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을 했던 이유는 과실에서는 타 과수목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가입 주수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과수원에 가서 보니까 다른 과수가 몇 개 심어졌어요. 가입 주수만 가지고 따지면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밭의 경우에는 한 작물을 심어놨는데 한 해가 들어가지고 다른 작물을 대체해서 하다 보니까 타 작물이 심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그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만큼은 표본조사 구간에 넣으시면 안 돼. 수학력 계산할 때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는 표본조사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수준의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고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표본 구간에 넣어갖고 조사를 하면 안 되고 이미 수학하고 수학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타작물과 미보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에 넣어갖고 하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걸 세 가지를 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빼는 거. 그래서 전체 실제 경장 면적에서 세 가지 뭐가 된지는 몰라도 가입표 세모 동그라미 뺀 것이 바로 뭐에다 조사 대상 면적. 그 조사 대상 면적은 무슨 조사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까 면적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수학량 축이에요. 그러면 표본 구간에서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대상 면적에서 면적 가지고 따지니까 이 수학량은 어떻게 됐든 간에 단위 면적당 수학량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표본 구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돼. 100제곱미터에서 표본 조사를 해서 보니까 수학량이 얼마 나왔어. 표본 구간에서 조사를 하니까 얼마가 나왔어. 그 표본 구간이 100이 너무 많다. 한 10제곱미터가 되는데 거기서 수학량이 얼마 나왔어. 그러면은 제곱미터 수학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곱미터 수학량을 계산해서 이 제곱미터 수학량이 표본 구간에서 제곱미터, 이건 표본 구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표본 구간에 해당되는 제곱미터 수학량을 구할 수 있겠죠. 표본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 조사 대상 면적, 전체 면적을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면 여기 안에서의 수학량이 계략적인 수학량이 추정이 되죠. 그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체에 대한 수학량을 계산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가입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중요해요. 고사 면적의 특성. 이 고사 의미는 손해평가에서 업무 방법식에 나와 있는 고사 의미는 항상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겠어요? 보상하는 손해가 전제가 돼야 돼.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다 어디로 가버려요? 미보상으로 가는 거예요. 미보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미보상으로 하고, 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는 실제 결과 주수라든가 그쪽에서 빠졌는데 지금은 보상하지 않는 고사 주수를 실제 결과에서 뺐었거든. 근데 지금 금년 3월 달에 바뀌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고사한 것은 미보상 주수로 다 포함돼도 거기도 돼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고사에 대한 의미는 무조건 뭐가 전제돼야 된다? 보상한 손해에 보상 손해 때문에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사 면적은 반드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율이 반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피해율이. 응? 반영이 돼야 된다. 반영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피해율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수학량 계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입표니까 수학량 계산할 때는 이걸 계산하면 안 돼. 반영시키면 안 돼. 수학량 계산할 때 계산을 안 하게 되면, 자, 봐봐요. 감수량이 아까 평에서 수학량에서 평수라겠죠. 이것이 감수량이라겠죠. 자,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을 빼는데, 여기에가 고사를 했던 수학량이 반영이 안 된다겠죠. 반영이 안 되면 그만큼 이것이 수학량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 평년 수학량의 수학량이 줄어들 만큼 뺀 것만큼 감소량은 피해 해당하는 감소량은 어떻게 들어가요? 늘어나죠. 그게 자연스럽게 뭐에 돼요? 피해율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세모하고 동그라미 문제가 돼요.
자, 세모하고 동그라미 두 개가 세모하고 동그라미는 저거는 아까는 표본 구간에서 조사했던 수확량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 개는 표본 조사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 구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 구간에서 제곱된 수확량에는 절대 반영시킬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뭘로 다 반영시키냐면 이 세 개는 다 수확량을 반영시켜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가 면적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수확량을 반영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게 무슨 요걸 수확량이냐면 평년 수확량이 있다는 거예요. 요 평년 수확량은 당초 우리가 평수 미평하고 피해를 구할 때 평수 미평 할 때 자, 평년 수확량에 요거는 이미 제시가 되죠.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제시된 것을 제곱미터 평년 수확량을 이 세모가 동그라미 해당되는 데다가 곱해가지고 수확량을 산정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여기가 여기 수확량에가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수확량 계산 공식은 수확량은 어떻게 한다? 요것은 1번 항상 머릿속 그려 놓으셔야 돼.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딱 보면 뭐예요? 1번은 조사 대상 면적 맞아요? 2번은 표본권의 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제곱미터 수확량이 되는 거죠. 여기는 세모 동그라미 가위표가 있는데 수확량에서는 가위표는 수확량이 있어요 없어요?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수확량 할 때는 봐봐요. 1번 곱하기 2번 더하기 3번 곱하기 4번이 돼. 이렇게. 자, 4번이 되는데 이 3번에가 여기는 가위표는 해당이 안 되고 뭐과 뭐? 요것에 해당되는 면적만 평년 수확량 여기가 아까 제곱도 평년 수확량이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이게 곱한 결과치가 바로 뭐예요? 수확량이요. 자, 그럼 문제가 좀 있어. 타작물이라는 것도 있고 막 섞여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가. 타작물도 섞여 있을 수가 있죠. 타작물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타작물까지 넣어가지고 수확량을 잡아야 되는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이 수확량의 성격이가.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일부는 문제가 있다 이야기예요. 타작물 해당된 것도 수확량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우리가 할 때 계산 방식을 수확량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뭘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걸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거. 그죠? 요거 감소량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타작물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만큼이 만약에 누락이 돼버리면 이게 피해로 반영돼야 안 돼요. 타작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수확량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들죠. 아까같이 고상한 것도 똑같아. 줄어들죠. 줄어들면 당연히 감소량이 늘어나죠. 그럼 결국에는 타작물에 해당되는 피해가 들어가 버린 셈이 된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수확량을 산식을 구하려고 하면 일종의 산식은 하나의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이걸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 3번, 4번에 세모와 동그라미를 넣는 이유가 세모와 동그라미는 여기서 평년 수확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전체 수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모와 동그라미는 평년 수확량으로 같이 똑같이 빼주면 실제로 감소량 영향이 있어 없어요. 여기에서 평년 수확량을 뺄 때 이 수확량에는 세모와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평년 수확량만큼 평년 수확량 빼니까 제곱미터 평년 수확량을 빼게 되면 이 안에서 세모 동그라미 평균 수확량만큼은 감소량이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개는. 피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계산 공식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1, 2, 3, 4를 항상 접근하시면 돼요. 1, 2, 3, 4. 자, 이것이 바로 감소량을 갖다가 간접법으로 차관법을 구하는 공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까 손자보험금 할 때 손자 할 때 농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가피자가 아니라 손자로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옥수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 옥수수가 그 손자로 바뀌었냐면 그거는 바로 여기에 그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세모와 동간을 빼는 방식을 일종의 간접 방식이라고. 공기 방식. 그죠? 가물 수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간접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공기하는 방식은. 근데 옥수수는 어떻게 있어서? 가위표를 바로 구해버려. 이거 직접 방식. 직접 피 당한 것을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옥수수 이 방식으로 갔었죠. 왜냐면은 상옥수, 중옥수, 하옥수 쓸 때, 그때 요거는 100% 인정을 하고, 요걸 50% 인정해주, 수확량에 요걸 100% 인정하고, 요거는 수확량 50% 인정해 줬잖아요. 이 방식으로 계산할 때는 똑같이 가피자를 갔었어. 근데 바뀌었죠. 피를 어떻게 잡았어요? 중옥수수에 50% 잡고, 하옥수수에 100% 잡은 거예요. 자, 피를 하다 보니까, 이 피 받은 것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피익을 구할 때, 세모와 동그라미는 반영시키면 안 되고, 여기서 세모 동그라미가 아닌 가위표에 해당되는 고사된 것만, 이거를 넣어가지고 바로, 피익을 구하는 식으로 바뀌었어, 이게. 그러면서 가피자를 적용 못하니까,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손자봉공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수확량 구하는 기본 테이블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안고 가면은 전 품목들이 거의 다 평수 비평에 해당되니까 거의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계산 문제가 목차 구성하기도 좋고 계산할 때도 시간 관리도 좋아져요. 네,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부터 이제 통치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오늘은 강의를 마칠까 하거든요. 용어의 정의 보시면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교재가 없어 저한테 이제 드리고 나서 그러는데 2페이지죠 거기가 2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의에서 앞에서 이제 전수조사 설명을 했고 표본조사 설명을 했죠. 거기서 기출문제 분석이 되는 것이 용어의 정의 쪽에서 5점짜리 기출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이 전수조사하고 파란색 입혀진 거 있죠. 그게 바로 가로쓰기로 나왔던 거예요. 가로쓰기로. 그리고 이제 표본조사 나와 있고요. 표본조사에서는 만약에 가로쓰기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 제가 밑에 질과 양이라고 써놨죠. 질과 양. 자,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거든. 질적인 측면은 거기서 표본조사는 특성이나 나와 있죠. 그죠? 특성이 질적인 측면이고, 이제 특성하고 수확량을 가로치기로 만약에 한다. 특성과 수확량을 가로쓰기로 나온다 그러면은 잘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과 양이나 표현, 그게 질적인 측면이 뭐였지? 그러면은 바로 그 특성이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양,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수확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보시면 이제 실제 결과지수 나오는가요? 자, 실제 결과지수, 그건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죠. 자, 실제 과수 쪽에서는 넘바짝물, 자, 실제 결과지수, 여기서는 실제 경장 면적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결과 하는데 결과가 한자 쓰면 이렇게 됐어요. 과실이 열렸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과수원에 식재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과수원에 식재된 것이 실제 결과주다? 그건 아니란 이야기야. 결과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단서에 해당되는 걸 생각하시면 단서. 식재되긴 식재되어 있는데 단서에 해당되는 것.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목 및 제한품종 그렇게 되어 있죠.
유목, 어린 묘목, 그 다음에 제한품종. 제한품종 같은 경우는 가입 제한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실 경우에도 백과 같은 경우는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인수하는데 약간 이제 핸디를 좀 먹고 가입을 하고 막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단서에 가 보면 자, 유목 그러죠. 유목 및 제한품종 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목을 제한하게 되면 결과의 수가 되는 거죠. 과실이 맺힌 주수가 되는 거예요. 사과 같은 경우는 3년, 4년, 5년생들이 가입 대상이 되는 거죠. 3년 미만의 경우에는 유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과실이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됐다고 하긴 하지만 단서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결과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가 이전에 실제 결과조서에 거기가 보상하지 않는 죄로 고사한 것이 들어가 있었어. 보상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고사된 게 당초 실제 결과 주수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해. 인수심사 당시에 처음부터 현장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빼고 저기 실제 결과 주소 잡고 그걸 가입 주소 잡아왔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현장에 가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야. 이것이 그 당시에 이것이 보상한 죄로 이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입 당시에 있었던 시간이 구분이 잘 안 돼. 왜? 현실적으로 인수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나중에 언제 조사할 때 가서 보니까 고사주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상한 고사냐 아니냐 그거 따지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보상하지 않는 고사로 잡힌다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잡히니까 이미 실제 결과에서 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어떻게 처리한다? 미보상 주수로 가는 거예요. 미보상 주수난을 봐봐요. 미보상 주수난이 어떻게 되겠냐면 거기에 없었던 게 생겼어. 보상하지 않는 죄로 고사하거나 추가된 거예요. 판은적 해놨죠?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업방이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간 거라고 그게. 이해되시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 실제 결과지수 앞에가 무슨 일자를 기준으로 돼 있어요? 가입일자로 기준으로 돼 있죠.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 거기가 조사일자 기준으로 돼 있었어. 실무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실제 결과지수를 확인하거든. 그리고 나서 가입주소하고 차이 난 거를 원작 변경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들 스스로 인수심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실제 결과지수는 가입일자 기준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입일자 기준으로. 조사 대상 조수는 조사일자 기준으로 조사해야 맞겠죠? 그죠? 근데 실제 결과지수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어. 당초부터 인수심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실제 결과지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걸 가입주소 잡는다? 그럼 사실은 원작 변경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 결과지수 다음에 이쪽에는 뭐예요? 고사 주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학 불능 주수가 있죠. 그죠? 여기는 두 개 묶어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고사 면적 또는 수학 불능 면적 그랬죠. 여기는 구분이 안 되는 여기는 구분이 왜 돼 있어요? 논밭작물에서는 고사한 거나 수학이 불능이 됐다는 이야기는 당연히도 작물이기 때문에 수학이 불능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쪽에서는 성격은 유사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이건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이고 이건 나무가 안 죽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고사주수나 수학 불능주수나 과실 손해에서는 똑같은 영향을 미쳐요. 그죠? 근데 어디서는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그래요. 과실 손해 보장에서는 그 영향을 둘 다 미치지만 나무 손해 보장 특약에서는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서는 이것은 피해에 해당되고 이것 피해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 보장 특약 보험금 지급할 때는 저기서 과실손해 가피자로 돼 있죠. 과실손해 보장 보험금 가피자로 돼 있고 이쪽 나무 보장에서는 피해율은
고실 그랬죠? 피실, 여기가 피 주수로 돼 있어. 피 주수, 피실을 하게 되면 피 주수가 이게 고사수수만 긴지 수학 불능주 들어간지 헷갈린다 이 말이야. 이게 피 고실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수학 불능주수는 배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실제 결과지수로 고사지수 나눈 것이 나무 손해 보장 특약에서 나무의 피해만 따졌을 때는 고사주수만 가지고 따진다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고사 면적이나 수학 불능 면적을 같이 취급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원래는 말로로 표현할 때는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면적 할 때, 그때 말로 외울 때는 뭐 실고 미기, 실고수 미기, 실수타기 막 그랬죠. 그죠? 그렇게 막 외우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 요걸 가지고 따져보면 돼. 요걸 가지고. 자,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면적. 자, 조사 대상 면적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구하는 거죠. 그럼 전체가 뭐였어? 전체가 이쪽에서 따지면 실제 경작 면적이죠. 그죠? 실제 경작 면적에서 뭐뭐 빼는 거예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뭐뭐 빼는 거예요. 여기서 표에서 가위표 빼고 세모 빼고 동그라미 뺐죠. 그죠? 자, 가위표가 뭐였어요, 여기서는? 자, 고사 면적이야. 고사 면적. 세모는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 돼. 여기는 기수학 면적이 돼. 이 그림으로 외워두면은 그때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수학 불능 주수에 해당되는 조사 대상 주수에서 수학 불능 주수를 빼는 것은 뭐만 해당되냐면 적과전 종합에 해당되는 4종만 해당이 돼. 거기에만 수학 불능 주수란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저 4종에서 수학 불능 주수하고 고사 주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절단, 예를 들어서 절단의 경우에 절단과 절단 2분의 차이가 뭐예요? 절단 2분의 1은 나무가 2분의 1 이상이 절단됐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절단됐다고 하게 되면은 말이 좀 이상하네. 왜냐하면은 이 절단은 약관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업무방식은 없어. 약관에는 3분의 2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 3분의 2 이상도 2분의 2 이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굳이 따지면은 3분의 2 이상도 2분의 2 이상 범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구분은 그렇게 돼 있어서 3분의 2 이상 절단된 것은 이걸 뭘로 보냐? 고사로 보는 고사로. 2분 이상 이거는 수학 불능주수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약관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까 용어 정의 중에서 쭉 보면은 2페이지 쪽하고 3페이지 쪽 쭉 정리하면 나머지 이제 용어 19개 중에서 남은 것이 마지막에 거대 제야 별로 어려운 내용 없고 앞에 것이 이제 낙과 있고 착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적과 있고 열과 있고 그러죠? 낙과 착과 다 아는 내용일 테고 적과 열과만 좀 설명하고요. 적과 자, 이거 선수예요, 선수기 때문에 적자가 따낼, 촉가내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과실을 촉가내기 하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실문을 아는 사람들은 적과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실문을 아는 사람들은 손해평가사 시험만 합격하고 실문 안 가는 사람들은 적과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사과는 어떻게 적과를 하냐면 사과는 꽃이 피면은 자 우선 그보다도 옛날에 예전에 고려시대 때 문신이었던 이존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시조를 읊었던 것이 이화의 월백하고 한번 시작하는 시조가 하나 있어. 이화의 월백하고 원앙현 삼경인제 그죠?
그 다음에 일지춘심은 자귀하려면 하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뭐 잠못 들어 하노라 하는 그런 시조인데 그것이 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화를 설명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실무적으로 그 특성들을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얘기인데 사과하고 있죠. 요것이 이자가 백꽃이라는 얘기거든요. 백꽃. 백꽃 그러니까 배는 꽃부터 먼저 펴요. 배는 꽃부터 먼저 펴. 사과는 무엇부터 먼저 펴요? 이파리부터 먼저 펴. 4월 초에 동시에 사과하고 배가 꽃이 피든 이파리가 피든 폈단 말이에요. 근데 4월 초에 냉해가 왔어요. 냉해. 냉해가 있고 동성이가 있죠. 차이가 뭐예요? 냉해하고 동성이고. 동성에는 얼동자잖아 지금 여기가. 상은 서리상자거든. 얼거나 서리가 얼 정도 되면 기온이 몇 도? 0도씩 이하가 돼. 냉해는 찰냉자라고 찰냉자. 그러니까 그것은 저온 상태를 이야기해요. 저온은 보통 이야기할 때는 10도씩 이하를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그 냉해가 왔다, 냉해가 왔다 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 온도에서 그랬던 이야기고 예전에 그 특정위험에서 동성애 피해를 보상해 준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얼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저온이 냉해가 와갖고 저온이 돼가지고 냉해가 와버렸어. 그때 4월 초에 배가 동시에 폈어. 뭔가는 폈어. 근데 뭐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배가 피해를 봐, 배가. 왜? 꽃이 작살나기 때문에. 근데 사과는 이파리가 먼저 피기 때문에 꽃이 아직 안 폈거든.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과는 꽃이 피게 되면 가운데 있는 꽃이 먼저 피어. 그것보다 중심화 그래요. 중심화. 그리고 옆에서 핀 걸 측화 그래. 근데 중심화와 측화가 2, 3일간의 시차가 좀 있어. 그리고 중심화의 특성이 꼬부라진 현대물파였어요. 중심화는 피면 약간 꼬부라짐이 피면 돼. 그래서 나중에 유과 타박률을 계산할 때도 사과는 중심하나 중심과를 보고 다녀. 적과하기 전에. 왜? 적과는 그거를 남겨놓을 거거든. 사과는 중심화나 중심과를 남겨놓을 거거든. 그 중간에 보면은 동일 과총을 가지고 다 따져가지고 유과 타박 계산하죠. 그럼 보면 그 이유가 그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과를 하기 전이니까 전체 과실이 피해를 당했어. 근데 이거를 유과 타박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과의 경우는 중심과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배의 경우는 2번과 3번과가 딱 특정이 돼 있으면 그것만 보고 다녀야 돼. 이거는 크로스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피거든. 그러면 2번을 봤다 그러면 2번 과를 봤다 그러면 다른 것도 2번 과를 봐야 돼. 그것이 동일 과초입니다. 근데 사과는 아까 중심과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자가 수분을 머금었는데 이게 이제 고온 때문에 터져버린 거예요. 고온 때문에 터져버렸어. 그때 이것이 열 때문에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진 거예요? 열과란 것이. 열자가 한자로 쓰면은 이 열자가 되는 거예요. 밑에 어디가 있죠? 찢어졌다 이야기예요. 찢어졌어. 과실이 찢어졌어. 파열이 됐어. 협상이 결렬이 됐어요. 뜨거운 열자가 아니라 찢어질 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각각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 업무 절차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손해평가 업무 절차가 다시 7개가 나와 있어요. 절차가. 자, 그죠? 자, 봐봐요. 일곱 개 나왔어. 자, 이거를
말로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수업 12개 반 중에서 4반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4반이. 그래서 4반 그 당시 4반 현 실력이 조금 떨어졌어. 다른 반에 비해서. 그런 의미를 갖고 제가 했는데 일단은 시계열적으로 흐름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끊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 개로. 이것이 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준비 절차예요. 준비 절차. 두 개는 준비 절차. 중간에 두 개는 현장에서 하는 절차예요.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하는 절차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구역 담당자 활용으로 되어 있죠. 구역 담당자 활용으로 되어 있어요. 구역 담당자 역할이 이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거의 비슷하게 피해를 입히게 돼 있어. 거기서 크게 문제가 된 것들은 미보상 대상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농민이 실수했던 거라든가, 그죠? 영농상에.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피해를 수렴이 해야 되는데 우리 손해평가사들 현장에 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율이 들쑥날쑥을 해. 그럼 뭐가 발생을 해요? 민원이 발생을 해요. 민원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절대적인 균형과 상대적인 균형 중에서 상대적인 균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쟤가 나보다 더 받아? 피해는 내가 더 많이 받는데? 이런 생각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역장들이 가서 미리 가가지고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재해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여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가 이런 상황도 좀 있고 이런 상황도 이념에서 좀 체크를 좀 해라 하고 미리 현장 조사 가기 전에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에 의해서 피해를 갖다가 대충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아마 피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장 조사할 때 거기서 크게 벗어나면 담당 평가사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야. 구역 담당자가 한 5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46명은 손해사정법인에서 나와 있고 나머지 4명은 작년에는 농지협이 2명, 한손님이 2명 그랬어. 근데 연말에 평점 매기면서 농지협한테 좀 어드비트를 줘가지고 농지협 3명, 한손님 1명. 대부분이 이제 손해사정법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전국 손해평가협회 방회장은 또 가서 민원 제기해가지고 왜 그렇게 균형 없이 손해평가사들로 구역장이 좀 역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해줘야지 않겠느냐 하고 민원 제기했다고 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구역 담당자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 안에 3번, 4번 중에 그 역할 중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기 6번에 집어넣어놨어.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게 여기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 자, 그리고 4번이 뭐예요? 사고도 없어요. 사고도 4반. 반 그러니까 생각나지. 아, 손해평가 반. 손해평가 반 및 손해평가 편성하고 그다음에 일정 계획 수립 그렇게 돼 있죠. 일정 계획 수립. 그다음에 3번이 뭐예요? 현지에서 하는 것이 현지. 그 현이 같이 따라서 현을 가로해갖고 현을 해놓은 것은 현실역. 현장 조사 실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력하는 것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조사. 직접 조사, 본부 직접 조사, 검증조사 이런 내용 돼 있죠. 여기는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15점짜리 서술형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목차를 구성하면 몇 개의 목차가 되는 거예요? 소목차가? 요거는 외우셔야 돼.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 그 다 외워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공부할 때도 힘들고. 소목차는 외우셔야 돼. 그런 것을 키워드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돼.
그래서 7개 하기로 여기다가 한 줄씩만 추가로 써도 14줄 돼버리죠. 그럼 충분히 15점짜리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목체가 중요하고, 시험관들이 출제를 할 때도 보게 되면 목차 구성을 보는 거예요. 목차 구성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뭔 말을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얼마만큼 더 충실히 썼는가를 보고 이제 플러스 점하고 감점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사고 접수. 그 다음에 손해평가. 얘 손해평가 구성에서 보게 되면,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손해평가인도 있고, 손해사정사도 있고, 손해평가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손해평가인도 손해평가반의 구성 주체 중에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세 사람이 각각의 손해평가 구성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인 이내로 구성되는 경우는 없어요. 많아야 3명이 많아요. 적과하고 적과조사는 손해평가사 2이 가고 그 다음에 지역 손해평가인 하나 붙여서 3인 조사를 하거나 손해평가인 없이 2인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조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1인 조사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표본조사도 옛날에 2인까지 인정해줬는데 1인 조사를 표본조사 1인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서로 업무를 갖다가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한다면 한 사람이 5건 할 것 같으면 두 사람이 10건 하고 나눠서 처리해도 돼. 같이 분업을 하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 손해평가 구성 요거 일정 수립 얘기가 그 내용을 다 쓰려면 양이 엄청 많잖아요. 만약에 이게 절차에 대한 거 나오게 되면 2번은 축약해서 써야 돼. 축약해서 다른 항목과 균형을 맞춰서 써야지. 내가 그 부분을 잘한다고 그거 멍땅 써놓고 나머지 부분을 피하게 되면 균형이 안 맞아. 저걸 할 때 이제 문역을 서술형 문제에 좀 낼 때도 선뜻 출제에 내기 어려운 부분이 그것일 수도 있어. 2번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분량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거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손해평가 구성에서 폐지되는 감호상조 되어 있는 그 4가지 사항이 이번에 지금 시험에 어떤 형식이든 시험 문제 출제될 거라고 보기는 봤었지만 사례 문제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사례 문제 나와버리니까 이제 내용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응용이 안 돼버리니까 그게 어려움이 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려운 내용이 없어. 여기서 대해서 페이지 사유에 해당되는 시험에 나왔지만 그 내용만 설명 좀 하려고 그래요. 감호상조. 자, 이해관계자가 가입을 한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또, 그 사람들 또 뭐 한 거? 모집을 한 것도 안 돼. 그 다음에, 검증조사, 재조사 하는 것도 당연히 안 돼. 재조사하고 검증조사 차이는, 재조사는 A라는 평가사가 조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개파로 조사를 했어. 이거 제대로 알고 조사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개파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사했던 다른 조사는 못 믿겠다 이 말이야. 그때는 전면 조사하는 것이 재조사예요. 검증조사는 일정 부분을 추출해갖고 이무 추출해갖고 하는 건데 특히 적과와 적과수 같은 경우에는 검증조사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 결과주수하고 그 다음에 적과와 적과수 개수가 문제가 돼. 그것이 주 대상이 되거든요. 특히 실제 결과주수 대상이 되는데 실제 결과지수를 가서 보면 정확히 가입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가서 보면 몇 개씩 태어나게 태반이야. 근데 그걸 일일이 정확히 맞춰갖고 하려고 보니까 누가 싫어하냐면 지역농협 담당자 싫어하죠. 왜? 원장 변경을 하면은 손보 승인 맡아가지고 다시 해갖고 재출력 해가지고 또 현장 조사 가고 또 가입자 사인 받고 복잡해지거든. 대수 좀 쓰여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은 점점 니들이 인수심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결과일수는 실무상 검증조사 대상은 5% 잡고 있어. 5%에서 100주에서
95% 이상이에요. 95주, 96주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98, 99, 8, 7, 6까지는. 그런데 이제 척가수 개수는 표본주에 달려있는 것이 한 200개 달려있다고 써졌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를 10%를 잡아 10%. 그러니까 180개 또 플러스 220개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180에서 220개 사이 안에 있으면은 검정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제 검정에 걸려면 골치 아파. 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블랙리스트 올라가요. 그래갖고 두세 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검정 조사 나갈 때 딱 추출해갖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닦게 될 가능성이 많아. 그걸 관리를 해, 관리를. 또 민원해갖고 좀 문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민원해갖고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들도 뭐 검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그게 좀 신경 써서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상자가 상호 평가를 하는 것인데, 요거는 손해평가사는 그 경우에 별로 해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문제는 뭐냐면 지역 손해평가인이 문제가 돼. 지역 손해평가인이 가서 보면은 지역 농협에서 농업을 갖다가 5년 이상 한 사람을 손해평가를 이축을 하다 보니까 한 서너 명이, 그냥 같은 동네에 서너 명이 손해평가 이축이 돼 있어. 그것도 자기 동네에 있고 자기들이 가서 또 하고 있어요. 교체평가 하란 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농업 재원법 그쪽에 보면 교체평가 하란 말 나오고 있잖아요. 손해평가 이런 거 그쪽에 보면. 그래서 자기들 지역을 잘하니까 자기 안내한다고 그러는데 옆 동네 사람이 안내하면 되지.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손해평가를 같이 나왔어. 일을 나왔는데 A라는 그 사람을 B라는 사람이 가서 B라는 손해평가에 가서 조사하고 B는 또 A라는 손해평가에 가서 조사하는데 그 시차가 며칠? 30일 범위 안에 있으면 이건 서로 뭔가의 모종의 뭐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손해평가의 배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절차는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가적 종합부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해서 논작물부터 하고 갈 거예요. 논작물 하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포복자하고 저가적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수 미평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논밭작물은 평수 미평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수확량 계산할 때 평수 미평 수확량 계산할 때 아까 저기 1, 2, 3, 4 고바른 걸로 해서 수확량 계산되는데 포복자는 어떻게 되냐면 수확량이 착과량에서 뭘 빼는 걸로 있어? 빼는 걸로 산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착과량에서 감산을 빼는 걸로 수확량이 구성이 되어 있어. 근데 이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착과량 들어갔어. 금년 시험 문제 20번 문제에 뭐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 문제. 응? 착과수 조사 했는데 포복자가 나왔는데 착과수 조사가 없었죠. 사고 당시 착과수만 했지 착과수 준한 착과수 조사 자체가 없어. 포복자는 조사가 4가지가 있어. 착과 착락에서 착과조사, 과정조사, 착과비조사, 낙과비 4개가 있거든. 근데 착과조사가 문제에 반영이 안 돼 있어. 그 과수원에 그러면 포복자가 착과조사를 안 했다고? 시험 문제 그렇게 출제하면 안 돼. 착과조사를 하는 걸로 해서 문제가 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착과조사가 빠져버리니까 평수 미평에 해당되는 수학력 조사를 가버리는 거야. 근데 착과조사를 했기 때문에 사고 관계없이 착과조사를 했거든. 그 다음에 착과량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고 때 착과피, 낙과피에 해당되는 감수량이 나와서 이 두 개를 차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구조가 돼 있어. 포복자는. 그 왜 그래? 착과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 그 현상이 어디가 또 나와요?
적과전 종합이면 나와. 적과전 종합이면 뭐가 조사를 해요? 적과 착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착과량 이 부분이 앞으로 가버려. 적과전 종합, 이 종합 위험 쪽으로 가버리고 감수량은 특정 위험 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이원화 돼갖고 착과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갖고 계산이 돼.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그거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 서술이나 조사 종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하고 보험산정 공식하고 다 연관성이 있어. 근데 다 따로따로 알기 때문에 그냥 공식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처럼 가장 일본적인 넘버 작물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복자에서 착과 감소는 이 부분에 설명을 하고 저까지 종합부터 이제 차려서 나갈 거예요.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